안녕하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아육톡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혼육 기본 공식 3단계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우리 육아동지 여러분들 아이들이랑 잘 사용해 보셨나요? 공감, 제안, 대안 대시 이게 3단계인데 실제로 해보면은 그거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쵸. 혼육 기본 공식 3단계 이렇게 써 먹어봤는데도 또 먹히지 않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아이가 울고 불고 막 발로 차고 진정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울고 떼쓰는 아이를 어떻게 훈육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울고불고 떼쓰는 아이 왜 그러는지 되게 궁금하실 텐데요. 그럴 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먼저 살펴볼 거는 첫 번째, 언어적으로 자기의 욕구를 표현하는 게 어려워서 그런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말이 트이지 않았을 경우이기 때문에 나중에 언어적으로 좀 발달이 돼서 자기 욕구를 표현할 수 있게 되면 이렇게 울고 떼쓰고 하는 빈도는 좀 잦아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떼쓰고 울고불고 했을 때 그걸로 얻어내는 게 많았던 아이인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부모를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울고불고 하니까 엄마 아빠 이렇게 하니까 들어주네?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이렇게 떼쓰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기질적으로 예민하고 까다로운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아이 같은 경우는 실제로 환경에서 느끼는 자극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런 게 진짜로 불편감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이런 기질의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민감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부모가 아이를 너무 과도하게 제한했을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엄마 아빠가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제한을 하면은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욕구가 수용되지 않고 그래서 욕구 불만족으로 이런 떼쓰는 행위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아이가 이제 울고불고 떼쓸 때 대체 부모님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이럴 때도 일단은 아이가 왜 떼를 쓰는지 파악을 해야 하는데요. 아이가 왜 떼를 쓰는지 파악을 해서 그 욕구를 읽어주면은 그리고 공감을 해주면은 아이가 누그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가 왜 그러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부모의 민감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의 민감성이라는 거는 우리 아이가 지금 뭘 원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기분인지 관심을 갖고 부모가 잘 알아차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욕구를 굉장히 잘 읽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이 떼쓰는 걸 멈추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 아이를 진정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아이에 따라서는 울고 떼쓰는 걸로 엄마 아빠를 통제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아이들도 울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유진아, 너가 울면 엄마가 유진이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듣고 싶은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 울음 그치고 엄마한테 와 하고 이렇게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일부 육아서에서는 이런 거를 무시하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너는 울어라, 나는 모르겠다 하고 진짜 아이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울고 떼를 쓰더라도 엄마가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고 아이가 스스로 울음을 그치고 진정할 수 있을 때까지 엄마가 옆에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때 양육자가 보이는 태도가 중요한데요. 아이가 막 울고불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고 머리도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도 엄마 아빠가 버텨주시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가 안 보이는 곳에 아예 들어가 버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이가 볼 수 있는 곳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보기도 하고 아니면 옆에 있는 뭐 빨래를 개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네가 진정될 때까지 엄마가 기다릴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때 시끄러워 그만 울어 이런다거나 그러니까 엄마가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말로 아이에게 자극을 주는 것은 금물입니다. 엄마가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시면서 아이를 기다려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울음을 그치고 이제 엄마에게 왔다면 그래 이제 현이 좀 진정됐어? 이제 엄마랑 얘기해볼까? 하면서 훈육 기본 공식 3단계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우리 현이 뭐뭐 하고 싶었어?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야. 대신 엄마랑 뭐 다른 걸 해볼까? 라고 하면서 이제 공감해주고 제안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아이도 이제 울면서 굉장히 좀 지친 상태잖아요. 지친 아이를 좀 달래주면서 이렇게 좋게 마무리를 하는 거죠.
울고 떼쓰는 아이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아이가 24개월 때 있었던 일이었는데 아이가 갑자기 저한테 안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아 올려니까 싱크대 쪽으로 저쪽 이렇게 하면서 손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얘가 막 싱크대에 발을 올리고 뭐 손을 뻗고 막 이렇게 하는 거여서 아니 왜 그래? 이렇게 이제 했는데 계속 그 행동이 멈추지 않아서 제가 일단 바닥에 다시 내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막 울고 불고 막 발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그때 진짜 화가 날 뻔했는데 심호흡을 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아이를 들어 올려서 유진이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말로 해줘. 엄마가 들어볼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손을 이렇게 피더니 작은 그 과자 봉지 조각이 나오면서 쓰레기 버릴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싱크대 구석에 저는 이제 쓰레기 봉지가 있었고 제가 일상적으로 거기에 이제 생활 쓰레기들을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엄마 따라서 그렇게 쓰레기를 버리고 싶었는데 사실 24개월 때 아직 말을 하기는 하는데 능수능란하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제 깐에는 이제 엄마를 조종해서 가고 싶었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 과자 봉지를 보고 아 내가 화를 안 내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경우는 사실 양육자가 되게 민감하게 아이의 욕구를 캐치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엄마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니까 아이도 쉽게 좀 진정이 된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예는 없을까요? 재준이의 경우에는 3돌에서 4돌 사이에 많이 있었던 일인데요. 하루에 이제 정해진 시간만큼 영상을 보여줬어요. 30분. 근데 사실 영상을 안 보여주고 아이랑 노는 게 가장 베스트기는 한데 저도 좀 쉬어야겠고 저녁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영상을 보여주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꼭 딱 30분만 보여주는 거죠, 하루에? 그거는 양육자가 정하기 나름인데요. 일단은 엄마가 볼 수 있는 곳에서 아이가 영상을 봐야 하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막 누르다가 유해한 영상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전에 아이가 뭘 볼 건지 체크를 해서 아이가 볼 영상이 35분 정도다. 그러면은 뭐 35분 아니면 20분짜리 2편이다. 그럼 한 40분까지는 봐주거든요. 일단 영상을 볼 때는 시간을 정했기 때문에 아이가 숫자를 읽기 전에는 벽시계에다가 이제 바늘에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볼 건데 긴 바늘이 여기 가면은 끄는 거야. 이렇게 아이가 시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끄기 한 10분 전에는 미리 언지를 줘요. 재준아 시계 봐봐. 지금 저만큼 남았어. 아이가 어느 정도 마음을 정리할 시간도 주는 거죠. 그러면 약속대로 잘 끄나요? 잘 끌 때도 있지만 물론 오늘은 더 보고 싶다. 오늘만 더 보면 안 되냐. 그러면서 막 이제 때를 쓰고 발을 구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재준아 오늘 뭐 본 거 재밌었어. 그런데 오늘은 정해진 시간이 다 끝났어. 대신에 우리 오늘 다른 거 하고 놀 수 있어.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아이가 진정이 안 된다. 막 발을 구르고 보고 싶다고 막 때를 쓴다. 그러면은 일단 울음 그치고 엄마한테 와 하고 아이가 진정되기를 어느 정도 기다리는 거예요. 때로는 막 흥분이 과하면 엄마 막 때리고 발로 차려고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제안을 해줍니다. 엄마 때리면 안 돼. 때리는 건 아파. 이렇게 하는 거죠. 아이들이 화가 나서 많이 흥분하면 이렇게 엄마를 때리려고 하거나 실제로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지금 훈육의 목적은 영상을 끄기로 한 시점에 끄지 못하고 때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를 때린 것으로 얘기가 새면 안 되고요. 지금 얘기한 대로 제안을 간단하게 하고 다시 원래 훈육의 목적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아이의 울음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엄마랑 얘기해볼까? 이러면서 아이한테 말을 걸어요. 재준아 오늘 본 거 많이 재밌었어? 그래서 꺼야 되는데 속상했어. 근데 만화는 정해진 시간 동안만 보는 거야. 너무 많이 보면 재준이 머리가 아플 수가 있대. 우리 대신에 재준이가 좋아하는 이거 놀이 하거나 아니면 엄마 지금 저녁 준비하는데 이거 좀 도와줄래? 하고 이제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비단 영상을 볼 때뿐만 아니라 뭐 놀이터에서 더 놀아야 되는데 집에 가야 할 때라든지 굉장히 빨리 지금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당장 못하게 할 때라든지 이런 행동들이 종종 나타나기도 해요. 이렇게 훈육을 하면 다음부터는 잘 끄나요? 잘 끌 때도 있고 물론 아닐 때도 있어요. 한두 번 훈육한다고 해서 이런 행동이 뿅 사라지지는 않아요. 훈육할 때는 같은 행동에 대해서 반복 또 반복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일관성을 가지고 훈육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서서히 아이가 조절 능력을 갖추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저희 아이는 6세인데 지금은 알아서 스스로 끄고 잘해요.
근데 이렇게 매번 영상을 볼 때마다 엄마랑 끄는 걸로 만약 실랑이를 한다. 이렇게 매번 훈육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런 경우에는 아직 아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영상을 끊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상이라는 게 사실 부모한테도 주는 이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사실은 그 중독성이 매우 커서 어린 아이가 그거를 딱 조절해서 끄기로 한 시간에 딱 끈다. 이게 사실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같은 상황으로 실랑이를 하게 되면 부모 자녀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영상을 단호하게 끊으셔야 합니다. 네, 육아동지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떼쓰고 우는 아이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요약해보자면 아이의 욕구를 먼저 파악하고 훈육 기본 공식 3단계를 다 써봤는데 그래도 안 통한다. 그러면 첫 번째, 반응 보이지 않고 울음 그칠 때까지 기다리기. 이때 부모가 해야 할 태도는 뭐다? 비난하거나 혼내지 않고 아이가 스스로 감정을 추스리고 조절할 때까지 엄마가 기다려줄게, 아빠가 기다려줄게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가 울음을 그치면 부드럽게 훈육 기본 공식 3단계 들어가서 기분 좋게 마무리해주는 거예요. 두 돌 이후가 되면 아이가 점점 더 고집도 세지고 이 훈육 부분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리고도 또 문의사항 있으면 저희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또 참고해서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희 채널 재밌게 보셨으면 아육족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도 따르릉 울려주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